녹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혹시 우리나라나 외국 제품이나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껐다 끄는 거죠. 껐다 켜도 안 되면 이제 한 대 켜면 좀 되는 게 국룰 아니겠습니까? 자, 항등식하고 방정식을 구분해야 된다는데 항등식은 뭐라고 했어? 효민아. 그 머릿속에 넣으라니까 여러분들 읽고 그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니까, 수학이라는 게. 외우면 성적이 하나도 안 올라요.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항등식은 뭐였냐면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하는 등식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2x 더하기 3x는 5x다 라고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는 x에다가 뭐를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는 거야. 뭐 1을 대입해도 성립하고 2를 대입해도 성립하고. 보면 알겠지만 양쪽 식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항등식이에요. 그냥 대표적이에요. 방정식은 뭐죠? 이런 게 방정식이에요. 3x 더하기 6은 0이다. 얘가 참이 되는 x가 존재해요. 뭐냐, 민준아? 참이 되는 x가 뭐냐? 응. 왜 민준이 이름 바꿨어요? 이제 효민이니까. 마이너스 2일 때가 참이 돼요. 마이너스 2를 제외한 거 집어넣으면 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방정식이에요. 특정한 x값에 대해서만 참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때만 참이 되는 거야. 나머지는 참이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방정식에서는 되게 뭐가 중요하냐? 이 참이 되는 x값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걸 구하는 게.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기로 했죠? 근 또는 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근과 해를 구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두세요. 머릿속에다 넣으세요. 근본이라고 맨날 방정식 풀이잖아. 뭐 맨날 풀면 뭐하냐? 응? 맨날 풀면 뭐해? 어? 의미가 없는데. 어? 뭐 전화는 왜 오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있는데. 자, 근 또는 해인 거야. 결론은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참이 되는 x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1차 방정식은 이렇게 풀이죠, 여러분들이. 얘가 참이 되는 x값을 구하는 거죠. 2차 방정식 푸는 것도 배우잖아, 여러분들이. 중3 때 배워요. 2차 식의 근을 구하는 거죠. 뭐 이런 거 있죠. 가장 근본적인 거. 이런 게 방정식이죠. 인수분해에서 뭐를 구한다? 근을 구하고, 인수분해 안 되면은 뭐를 통해서 근을 구하죠? 근의 공식. 이게 참이 되는 x값을 구한 거예요. 이게 4 또는 마이너스죠.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이걸 구한 거예요. 방정식에서. 근데 항등식은 근을 구할 필요가 없어. 왜냐? 다 알고 있어요. 뭐가 근이에요? 모든 실수가 근이야. 근을 구할 이유가 없는 거지. 특별함이 없잖아. 그래서 뭐를 구하냐? 얘가 항등식이 되도록 뭐를 구하라 그래? 개수를 구하라 그래. 그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미정계수라 그래. 이렇게 써요. 내가 여기서 a 빼기 2x랑 5x랑 이게 항등식이 되도록 만들고 싶은 거야. 이때 요런 거 정해지지 않은 개수, 정해지지 않은 개수 우리가 미정계수라고 부르겠고요. 이 미정계수를 찾는 게, 이게 항등식이 되도록 미정계수를 찾는 게 항등식의 목적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방정식은 뭐를 찾는 게 목적인 거야? 근과 해를 찾는 거. 방정식을 풀어라. 참이 되는 x값을 찾으라는 얘기야. 근데 항등식은 참이 되는 x값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야. 왜냐?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뭘 왜 찾아? 그러니까 이게 항등식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개수들을 결정해줘라. 그래서 이 미정계수를 찾는 게 항등식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게 한문이어가지고 좀 그지 같긴 한데 미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거야.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찾자 이거야. 이게 이제 미정계수예요. 그래서 항등식의 성질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 항등식의 성질이 기본적으로 뭐냐?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x에 대한 항등식이야.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돼. 모든 x에 대해 성립하게 만드는 가장 마법의 단어는 뭐냐? 마법의 숫자는 뭐냐? 0이에요. 왜 0이 가장 중요한 숫자냐? 0하고 곱하면 뭐를 곱했던가에 더 뭐가 되죠? 0이 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이 혹시 있다면 다 0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이게 항등식이 돼요. 이런 미정개수들을 다. 얘도 마찬가지야. A도 0, B도 0, C도 0이 되면 모든 X에 성립하는 식이 된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왜냐? 0과 곱하는 모든 X 값들은 다 0이 될 거니까. 그래서 0 곱하기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0 곱하기 X. 다 0이라는 거죠. 0이. 다 0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0이 아니고 오른쪽에도 이렇게 식이 있는 거야. 똑같은 식이 있는 거지. 이럴 때는 이게 항등식이 되려면 어차피 넘기면 똑같거든? A랑 뭐랑 같아야 되는 거죠? A 프라임을 같아야 돼. 왜냐면 넘기면 이렇게 돼요. 넘기게 돼서 내림차수 정리를 하면 A 빼기 A 프라임, B 빼기 B 프라임. 이거 다 여러분들 해보라는 거예요. 깨달으는 얘기죠. 어차피 이거 해봤자 어차피. 그래서 결론은 개수가 다 0이 돼야 되는데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려면 결론은 A랑 A 프라임이랑 어떻게 돼? 같아야 돼요. B랑 B 프라임 같아야 되겠고 C랑 C 프라임 같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개수들끼리 비교한다고 해서 이런 거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개수들끼리 비교한다고 해서 이런 미정개수 찾는 방법을 뭐라 부르냐면 개수 비교법이라고 불러요. 미정개수를 찾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개수 비교법이에요. 개수들끼리 비교해서 개수를 결정해 주겠다. 둘이 같아야 돼. 네, 그런 예제들이 나와요. 몇 번에 나오냐라고 한다고 치면 자,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미정계수법엔 두 가지가 있는데 57페이지를 보면 알게 되겠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계수비교법과 두 번째가 이제 수치대입법이 있는데 하여튼간에 여러분들이 이걸 좀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 미정계수를 찾는 거야. 근을 찾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계수비교법을 통해서 항등식을 찾아보자. 첫 번째 예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57페이지 이그젠플에 보면 ax 더하기 b의 x-1은 x 더하기 2다 라는 거에서 지금 이 미정계수가 몇 개가 있냐면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죠? a랑 b가 있어요. 자, 이 A, B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 계수비교법을 통해서 미정계수를 결정하려면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돼요. 왜 내림차순 정리를 하냐?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지만 계수들끼리 비교하기가 편한 거야. 왜냐면 이렇게 내림차 정리가 돼 있어야지 A랑 A 프라임 비교할 거고 B랑 B 프라임 비교할 거고 C랑 C 프라임 비교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이걸 계수비교법으로 미정계수를 찾고 싶다 그러면 우변은 지금 내림차수 정리가 됐지. 그럼 어디만 내림차수 정리하면 되는 거야? 좌변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정리를 하죠. 뭐 ax 더하기 bx 빼기 b인데 얘네 둘이가 이제 같은 개수니까 a 더하기 b의 x가 되겠고 마이너스 b 이렇게 이제 내림차수 정리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개수들끼리 이제 비교를 하는 거지. 이게 계수비교법을 쓰기 위한 가장 기본 자세예요. 뭐를 해야 된다?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비교해야 된다. 그래서 A 더하기 B가 X의 개수잖아. 여기 X의 개수 몇이죠? 다들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야 근데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피곤해하면 너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하냐? 쉽지 않은데 응? 가장 할 거 없어서 가장 열심히 놀고 있을 때 이렇게 피곤해하면 고등학교 때 쉽지 않다야 공부하기야 진짜. 자,
A 더하기 B랑 누구랑 같아야 되는 거야? 요 앞에 있는 개수가 이제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둘이 같아야 되는 거야. A 더하기 B는 1이다.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은 거죠. 마이너스 B랑 뭐랑 같다? 2랑 같다.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본인 거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A는 몇이 된다?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찾는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개수 비교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항등식인 걸 알아? X에 대한 항등식이야. 항등식일 때 이 미정계수, 모르는 개수를 찾아서 항등식을 만드는 거죠. 그는 다 되는 거지. 이게 이제 미정계수법이에요. 중에 하나인 개수비교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또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지. 얘를 수치대입법을 통해서도 뭐를 찾을 수 있다? 미정계수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푸냐? 쉽게 이제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니까 모든 x가 둘 중에 어느 거를 쓰는 게 좋냐라고 한다면 이때가 쉬울 때가 있고 이때가 쉬울 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치대입법이 더 편한 경우들이 많아요. 일단 봐봐. 내가 a 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누구를 없애버리면 되죠? b를 없애면 되거든. 그럼 b를 없애고 싶으면 x에다 뭘 대입하면 되냐? 1 대입하는 거야. 왜냐면 x에다 1을 대입하게 되면 이게 0이 되면서 0과 곱해지는 건 0이잖아. 그래서 내가 만약 a를 구하고 싶으면 x에다가 뭐를 대입하는 거야? 수치를 대입하는 거야. 그게 수치 대입법인 거야. 왜냐면 x에다가는 모든 걸 대입할 수 있어. 왜냐? 모든 실수에게 성립하기 때문에 다 대입할 수가 있단 말이야. 다 대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치 대입법이에요. 지금 57페이지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수치 대입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x를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이제 1 대입했으면 a만 남겠죠. 여기는 없어지겠죠. x 1 대입하면 없어지고 여기 1 대입하면 몇이죠? 1 더하기 2니까 3인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지. 미정계수가. 수치를 대입했을 때.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A 값을 대신에 B 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x에다 뭘 대입하면 되는 거야? 0을 대입하는 거죠. 0이라는 수치를 대입하는 거야. 없어져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B만 자변 남겠죠. 0 대입하면 2가 남겠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항등식에서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 근을 찾을 일은 절대로 없어요. 항등식에서. 그냥 모든 실수를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찾을 일이 없고, 이렇게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고, 재수비교법으로 찾을 때는 무조건 내림차순 정리를 해가지고 비교하면 되겠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수치대입법을 이 x에다가 다시 수치를 대입해서 한 미지수가 다 날아가도록 만들어서 남아있는 미지수를 구하는 거지. 그럼 미정계수를 구하는 거지. 이런 방법을 우리가 수치대입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뭐 엄청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항등식을 찾는 방법이.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뭐냐?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항등식은 뭐냐? 이거예요. 다항식의 뭐다? 나눗셈이다. 뭐가 가장 많은 찾는 우리의 방법이라고요? 다항식의 나눗셈. 그게 어디 나오냐? 58페이지에 나와요.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누게 되면 A라는 다항식을 B라는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었다 라고 한다고 치면 이게 가장 대표적인 뭐다? 항등식이에요. 왜냐? 두 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요. 이 다항식의 나눗셈적인 표현이 가장 뭐다? 항등식의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실제적으로. 이 다항식의 나눗셈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뒤로 연결되는 거죠. 뭐랑 연결되냐면 바로 얘가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모든 개념들은요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항식의 연산에서 마지막에 뭘 배우죠? 뭘 배우죠? 다항식의 연산 맨 마지막에 뭘 배우죠? 다항식의 나눗셈을 배우죠. 이 나눗셈을 배우면서 뭐를 연결시키는 거야? 항등식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항등식으로 다항식 나눗셈이 연결되면서 그게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로 연결되는 거고, 이 인수 정리가 그 다음 단원이 뭐로 연결된다? 인수 분해로 연결이 되는 거죠. 나름대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죠. 누가? 수학 좀 하신다는 분들이. 다 앞에 거를 배워야지 뒤에 거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슬프지만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하려면
내가 만약에 선행을 되게 많이 하지 않았다. 정말 성실한 친구들밖에 잘할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 앞에 게 잘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럼 뒤에 건 당연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알아요? 다 자요. 내가 얘기해 줄게요. 중학교 때랑 다르게 개념 강의를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강의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풀지를 못해. 여러분 머리가 좋지가 않아요. 되게 다 풀어줘야 되는데 내가 강의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잘 생각해봐. 내가 거의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를 내가 만약에 피강한다 생각해봐. 근데 여러분 내가 강의하는 내용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 다 자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어야지만 깨 확률이 있거든요.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도 못 알았잖아요? 얼마나 재미없겠냐. 야, 이게 하나도 못 알았나 해봐. 100% 잡니다. 이거는 깨있을 확률이 없어요. 대부분 자고 있는 거예요. 왜냐? 공부를 안 하니까. 이해를 못 해요. 그래도 공부 안 해요. 그게 몸에 배어있어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대부분 수학 포기하는 애들 다 똑같거든요? 절대 공부하지 않아요. 그리고 맨날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게. 선생님, 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네가 공부를 더럽게 안 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안 합니다. 죽을 때까지 안 할 거예요? 어차피 안 하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그럼 이해가 잘 되면 어떻게 되냐? 배운 거를 복습하고 내 걸로 만드는 문제를 풀어오면 계속 이해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이렇게 안 해도 되는 방법이 한 가지 있긴 있어요. 뭐냐? 선행을 겁나게 많이 해놔서 여러 번 돌린 거야. 그러면 이해가 내가 많이 복습하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선행을 많이 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남은 길은 사실 잘할 길은 한 가지밖에 사실 남지가 않아요. 뭐냐, 효민아? 주구장창 복습하고 이게 페이스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복할 기회는 방학 때밖에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대부분 방학 때 어떻게 하죠? 놀러 가요. 일단은 선행을 안 했는데 방학 때 놀러 가잖아요? 그럼 일단 수학은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예요? 편하게 놀러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놀러 간 다음에도요, 여러분들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뒤에 보충이 될까 안 될까요? 거의 불가능해. 솔직히 말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놀러 가는 순간 수학은 일단 저 멀리 갔다 와봐요. 특히 너무 오랫동안 놀러 가는 2주 정도 사라졌다. 뭐 이런 거 보면 거의 사실 여러분들 답이 없거든요. 오랫동안 선행을 한 두세 바퀴 돌렸던 애들은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돌리지 않았던 애가 그렇게 방학 때 사라지고 놀러 갔다 오면 쉽지 않아요. 진짜 맺고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친구들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 한 달 딱 일주일 놀고 오잖아요? 그럼 일주일 그 다음부터 우리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다 공부한 거 아니잖아. 선생님 공부 진짜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일주일 딱 놀고 딱 오잖아요? 다음날 앉잖아요? 공부가 안 돼요. 우린 로봇이 아니라니까. 거의 일주일 휴일증이 가요. 일주일 놀고 오면 2주가 사라지고요. 2주 놀고 오면 4주가 사라져요. 거의 그러거든요. 내가 지금 해봤을 때 이게 공부가 잘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잘 이렇게 쉽지 않아.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고 그러면 하루도 완벽하게 놀면 안 돼요. 왜냐 다음날 앉기가 되게 힘들어.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편안하게 주말에 미친듯이 놀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공부하겠다고 하죠. 거의 다 월요일날 실패할 거예요. 그게 되는 친구들은요 거의 없어요. 로봇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무슨 로봇처럼 언제까지 딱 놀고 언제부터 공부해야 되겠다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이게 되는 애들은 민전에 나오는 거죠. 몇 명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완전히 노는 거를 몸에 붙여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공부는 거의 끝났어요. 고등학교 때 수학은 망했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점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려면 웬만하면 노는 시간들을 내 몸을 계속 풀어놓으면 안 돼요. 계속 공부에 해놔야 되겠죠. 그런 애들이 어느 대학교를 간다? 인서울을 가는 거야. 그래야지. 정말 미안하지만. 그럴 각오가 없는데 인서울을 간다? 그냥 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현실적으로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 솔직히 말해서. 그냥 그 정도 각오도 없는데 인서울을 가고 싶다. 그냥 여러분들의 약간 욕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여러분들에 대한 희망회로 정도였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슬프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는 뺑뺑이지만 대학교부터 뺑뺑이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결정하실 때가 됐어요. 뭘 결정해야 되냐?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해서 어느 정도 대학을 갈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공부하는 만큼 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거의 크게 변하지 않아요. 뭐 가고 싶은 학교들은 다 대부분 서울연고대를 생각하겠지만 정규에서도 한두 명 갈까 말까 하는 거니까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높게 잡는 거 할 정도면 그냥 거의 공부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지 않은 이상은 거의 못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뭐 사실 선생님 기억 속에는 고등학교 시절은 거의 슬프지만 공부가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여행을 간 적이 없어요. 논날이 거의 손에 꼽을 정도고요. 거의 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 근데 선생님 머리가 상당히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데, 뭐, 하겠다. 마음도 안 되나, 그냥 뭐, 꿈꾸고 있다고 하면, 이제, 꿈속에서나 갈 수 있겠다. 비행기 타고 갈 수 있겠다.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입학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어느 정도 공부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세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요런 당시 나눗셈이 있을 때, 얘를 뭐로 나눴냐? 이그젠플이에요. 얘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눠요. 이때 몫이 뭐라고 했냐면, x 플러스 2가 되겠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x 더하기 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무슨 식이 된다? 항등식인 거예요. 무슨 식이 된다고요? 항등식. 이 두 식은 같은 거예요. 모든 x에 성립해요. 그때 내가 여기서 모르는 미정계수가 하나 있어. 이 a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a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까지 몇 가지를 배웠냐면 몇 가지 배웠죠? 두 가지를 배운 거야. 첫 번째가 뭐였죠? 계수비교법. 두 번째가 뭐였죠? 수치대입법이야. 내가 뭐를 써서 푸는 게 가장 쉬울 것인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서. 당연했지만 계수비교법을 써준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에는 뭘 해야 되냐? 얘를 전개해서 몇 차항의 개수를 찾아야 돼? 1차항의 개수를 찾아야 돼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잘 살펴보세요. 다 전개하는 거는요, 멍청한 짓이에요. 왜 멍청하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만약 계수비교법을 쓸 거면 1차가 나오는 것만 전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전개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2x 나오겠고 이렇게 나오는 거 마이너스 2x 나오고 여기 뭐였죠? 마이너스 2x. 그래서 1차의 개수는 마이너스 2x니까 a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계수비교법으로 구한 거예요. 다 전개하지는 않았다. 또 풀수능하고 뭐가 있어? 이제 계수비교법 썼어. 첫 번째 뭐죠? 수치대입법. 그래서 이 a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0되게 만들기 딱 좋은 x값이 여기 보여요. 뭐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a값을 구하는 거죠. 수치대입법을 통해서. 두 개 다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고 쳐보시면 자반에다가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2 제곱은 4, 3, 12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2에다가 됐고 마이너스 3이 되겠고 없어져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이게 4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좌변이고 우변은 5가 되겠죠. 넘어가요. 마이너스 2는 뭐가 되죠? 넘어가면 4가 되겠고 a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1. 똑같이 나오죠. 어차피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미정계수를 구할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선택하는 거야. 어떤 게 더 간단할 것인가. 계산. 그러면서 고민하는 거지. 이게 가장 근본이 되는 항등식의 개념이에요. 그치? 복잡합니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한테 대답해 줄 수 있어요. 항등식이 뭐냐? 항등식을 뭐를 항등식이라고 부르냐? 항등식에서 주인공은 누구냐? 우리가 뭘 찾기 위해서 항등식을 푸냐? 근을 찾기 위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미정계수를 찾기 위해서 푸는 거야. 그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 어떤 문제에서 어떻게 쓸 것이냐? 가장 대표적인 항등식이 누구냐? 다음 식의 나눗셈. 이것들을 정확히 아시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응용 문제는 절대 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개념 체크해 보시면 항등식인 거를 다 찾아라 라고 하면서 뭐 이런 문제들을 풀라는 것들을 쭉 풀어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대표 예제 1, 2번, 2번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튀어나오는 것들이죠. 아마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되게 졸려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쉬는 시간 동안에 한번 앞에서 또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59페이지 풀어보시고 59페이지까지 안 풀렸으면 한번 다 풀어보세요. 쉬면서 잠깐 쉬도록 합시다. 여기는 아예 안 들었어. 한번 결론은 판에 영상이 다 있잖아요. 웬만큼 영상 보면 되죠. 뭐 또 못 들어온 부분도 있다면.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봅시다. 3번을 대부분 뭘로 풀었어? 3번 계수비교법 풀었냐? 3번 뭐로 풀었냐, 성훈아? 계수비교법 풀었어? 수치대입법 풀었어요? 둘 다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해서 어떤 걸로 풀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고민하시면 되겠죠. 3번부터 같이. 자, 잘 들으시고 중요한 거는 내가 필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집에서 안 해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된 일이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이에요. 결론은 수학은 자기가 다 해봐야 돼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수치대입법으로 안에 풀고 싶으면 C부터 구하고 싶다. 그럼 X가 뭐 대입하면 되는 거야? 1 대입하는 거죠. 없어져요. 자변 0이에요. 1 대입하면 1 더하기 C 빼기 3이 되니까 C는 뭐가 된다?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구할 거냐? B를 구하고 싶어. 그럼 X에다 뭐 대입한다? 0 대입할 거야.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0 대입하면 B만 남아요. 0 대입하면 마 3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나누면 B는 몇이 된다? 3입니다. 그 다음에 뭐 2 같은 거 대입해도 되고요. 뭐 마이너스 1 대입해도 되고요. 뭐 알아보면서 드롭해주세요. 뭐 2 대입해볼까요? 2 대입하게 되면 2는 2니까 1이죠? 2 대입하면 4 2a 더하기 3이 되겠고 2 대입하면 8 4 3이니까요. 여기가 2a 플러스 7이 되겠고 여기는 12에서 빼니까 9네요. 그래서 2a는 2니까 a는 1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치대입법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얘를 전개를 해서 계수비교법을 써도 답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뭐 알아서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취향대로 중요한 거는 자, 4번으로 가면 다항식의 나눗셈에 관련된 문제죠. 다항식의 나눗셈 항등식 문제인데 x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을 뭐로 나누냐? x 플러스로 나눠요. 1차식으로 나눕니다. 그때 몫은 뭐냐?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했고요. 이때 나머지가 1일 때 a 값을 구하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당연하겠지만 계수비교법보다 뭐가 제일 편하죠? 수치대입법이 편하겠죠. 1 같은 거 대입하면 뭐 나오지 않을까? 간단하게. 그래서 x에다 1 대입하게 되면 1 더하기 a 더하기 1 이게 답변이고요. 1 더하면 3 1 더하면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더하기 1이 되겠네요. 그래서 a 더하기 2는 마 3 더하기 1이니까 마 2가 되겠고요. 넘어가면 a는 마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다음 식의 나눗셈이 가장 대표적인 무슨 식이 된다? 항등식이 된다. 뭐 두 개가 똑같아요. 가장 많이 쓰게 되는 항등식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대표 예제 1번을 보자면 이런 거죠. 대표 예제 1번을 보자면 대표 예제 1번을 보자면 뭐에 대한 항등식이죠? 이 문제가 지금? 뭐에 대한 항등식이죠? 대표 예제 1번을 보면 어느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가 되게 중요한데 뭐에 대한 항등식이죠?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그래서 얘도 몇 가지로 풀 수 있다? 두 가지로 다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계수비교법을 써도 되고 계수비교법을 쓸 거면 내림차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선생님 저는 계수비교법 너무 귀찮아요. 수치를 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하면 수치대입법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수치대입법이 좀 더 편한 것 같긴 해요. 미리 찾을 때, 난 개인적으로. 그래서 수치대입법으로 푸는 방법들이 쭉 나와져 있죠. 근데 여기는 아마 많이 풀려 있을 거라고 봐요. 아마 여기는 거의 대부분 많이 풀려져 있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61페이지가 나오죠. 이 61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좀 풀어봐야 되냐면, 사실 뭐 대표 예제, 그 다음에 뭐 다른 문제들은 다 비슷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뭘 풀어볼 거냐면 1-3번하고 1-4번을 풀어봐야 돼요. 이게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죠. 실제적으로. 이거는 아마 내가 안 풀어줄게요. 여러분 혼자 풀면 돼요. 사실 뭐 어렵지 않아요. 1-3번 문제는 왜 풀어보라고 시켰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ax 더하기 kx 빼기 a 그 다음에 k 플러스 4는 0일 때, 자, 이 문제를 풀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 문제를 풀 때. 그래야지 조금 머리가 있는 거야. 자, 첫 번째는 뭐냐? 뭐에 대한 등식, 첫 번째를 봤더니, 주어진 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한 성립한다. 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뭐냐? x에 대한 항등식을 얘기해요. 그때 나머지 개수들, 뭐를 구하는 거죠?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a랑 k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지금? x에 대한 항등식이 아니에요. 지금 뭐에 대한 항등식이죠? 두 번째 거는 주어진 등식이 어느 값에 관계가 없대요? k에 대하여 관계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뭐냐? k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K의 항등식일 때 이때 미정계수는 누가 되냐? K를 제외한 게 되는 거니까 A랑 X가 되는 거죠.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거를 지금 아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항등식으로 바뀔 때마다 어떻게 풀어야 되냐? 다 똑같아요. 이거를 알라고 지금 풀라고 시킨 거야.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면 X에 대한 내림차트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K에 대한 항등식이면 K에 대한 내림차트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계수비교법을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얘도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지금 x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3a 플러스 k에 x 이렇게 내림차 정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a k 플러스 4는 0이다 이렇게 놓고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라고 푸는 거예요.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을 푸는 방법이고, 만약에 K 항등식이 나타나면 어떻게 풀어야 돼? K에 대한 내림차 정리하는 거죠. K가 포함된 거를 내림차 정리합니다. 그래서 X 더하기 1이 K에 대한 1차인 개수예요. 나머지가 뭐다? 상수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 라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 문자에 따라서 먼저 문제가 바뀌는 거야. x에 대한 항등식이면 여기서 미정계수는 a랑 k인 거야. 근데 k에 대한 항등식이면 여기서 미정계수는 뭐가 되는 거야? a랑 x가 되는 거야. 완전 문제가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등식과 관련되면 그 항등식의 문자에 관련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가장 근본이다.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가 되게 중요한 거지. 문제를 풀다 보면. 뒤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 당연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 낸 거고, 동시에 만족하는 건 연립방정식 통해서 풀면 되겠죠? 3a 플러스 k는 0이다. 마이너스 ak 플러스 4는 0이다. 라고 하면, 빼면 4a가 되겠고, k 없어지고, 빼면 마4는 0이니까 a는 1이 되겠고, a가 1이면 k는 마3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답이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x가 마이너스 1이겠죠.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0이니까 a는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바뀌는 거죠. 자, 얘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풀어보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맨날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사실 나는 뭐 이런 문제는 더 쉽다고 보거든요. 6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1-4번 문제를 보시면,
난 이 문제를 진짜로 항등식 문제죠. x의 값의 간격장 상등표니까 항등식 문제예요. 항등식 문제인데 이 문제가 이 문제 항등식 문제인데 자, 이 항등식 문제를 개수들이 미정계수가 되게 많아요. 지금 미정계수가 몇 개가 되냐면요. 여기 A0부터 A10까지 총 몇 개의 미정계수가 존재하냐면 총 11개의 미정계수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푸는 방법이 우리가 두 가지가 있잖아. 계수 비교법과 뭐가 있죠? 수치 대입법. 여기서 계수 비교법을 쓰는 애가 있잖아. 놀라운 애예요. 이거 제 5제곱 해야 되거든요. 그 놀라운 끈기와 능력에 대해서 나는 정말 높이 삽니다. 이거 계수 비교법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얘를 5제곱을 때려야 돼요. 놀라운 일이죠. 제곱만 해도 짜증나고 세제곱만 돼도 일단 머리가 아파지고 4제곱 갖다 가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태생적으로 만약에 이걸 정말 계수비교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도록 냈다 한다면 출제자가 미친놈이에요. 5제곱을 해야 된다니까? 아니 해보라니까 여러분들. 제곱만 하고 세제곱만 가도 일단 짜증나기 시작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답정 넣어줘. 남은 게 성훈아 뭐밖에 없냐 그러면 100% 수치 대입법이에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수치 대입법도 뻔한데 잘 봐. 이게 여기다 일단 수치 대입할 거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내가 x에다가 만약에 여기다 3을 대입했다 3을 보세요. 숫자가 얼마나 커지냐? 만약에 3 대입하면 3의 10승 몇이야? 3의 10승 몇이야? 3의 10승 몇이야? 나도 몰라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엄청 큰 수죠. 계산이 안 돼요. 봐봐, 얘는 태생적으로 일단 계수 비교법은 컸어. 냈으면 미친놈이야. 그리고 수치대입법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집어넣을 게 정해져 있어. 왜냐? 3만 넣어도 빠이빠이 3이 10승? 뭐 언제 계산할 건데요? 내년에? 자, 결론은 이 수치대입법도 넣을만한 게 딱 정해져 있는 답정너 문제라는 거야. 뻔하겠지만 1, 0, 마이너스밖에 없어요. 뻔해요. 다른 거에 대입해서 계산하잖아? 엄청 복잡해져요. 나올 확률이 없어요. 낸 사람이 미친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답정너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쉽다는 거야. 왜냐? 이건 답이 정해져 있어요. 늘 것도 정해져 있어요. 이거 계산비교법 갔잖아요? 그럼 미친놈이에요, 그냥. 제정신이 아니다. 5승 한다고 저걸? 이야, 의지 한국인이죠. 대단하네요. 범상치 않은 놈입니다. 이거 계산비교법 간 놈 있잖아요? 범상치 않은 놈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약간 사이코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수치대입법 문제를 풀 건데 여기서 1에 대입했잖아요? 걔도 범상치 않은 놈이에요. 대단한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뻔한 문제예요. 대입할 건 정해져 있다. 뭐다? 0, 1,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갖고 노는 거예요. 이건 100% 이 문제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다른 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0을 한번 대입해볼게. 그럼 0을 대입하면 이 0을 대입함으로써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를 보겠다는 거야. 생각해보라는 거야. 얘 이 문제는 수치대입법으로 풀 수가 없었을까? 생각해보라는 거야. 그럼 머리가 있잖아. 내가 알려주니까 아는 게 아니라 대입해보세요. 그럼 알게 돼요. 미친놈이 아니면 이렇게 다른 거 대입하면 저 멀리 가는구나. 알 수밖에 없다는 거야. 0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 누구만 남죠? 이게 다 사라져요. 누구만 남아? A0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0을 대입하면 뭐를 구할 수 있다? A0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0을 대입해요. 좌변에다가 0, 0, 마이너스 1의 5승이가 뭐죠? 마이너스 1. 이게 A0. 0을 대입하면 상수함을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어렵지 않게. 그 다음에 이제 1을 대입하면 이제 뭘 할 수 있냐? 1 대입하면 1 빼기 2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의 5승이니까 마이너스 32가 되거든요. 이거면 A0부터 A1에서 모든 개수의 합을 알 수가 있어. 1을 대입하게 되면 A0부터 A30까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A0를 알잖아. 그럼 나머지 얘도 구할 수 있겠죠? 따로? A0를 아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얘도 구할 수 있겠죠. A1부터 넣어서 해보면 알게 된다는 거야. 그래도 맨날 이것도 안 해보고 외우고 뭐 그런 놈도 있는데 하여튼에 왜 그런 잘 모르겠어 하여튼에 뭐 그래도 이렇게 시켜도 안 해요. 중학교부터 시켜 안 하거든요. 마이너스 대입해요. 1이죠. 플러스 2죠. 3에서 1 빼니까 2의 5승이니까 32예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홀수차항은 마이너스 하나 없지만 짝수차항은 플러스 바뀌어요. 이렇게 돼요. A0 마이너스 A1 A2는 더하고 A3는 빼요. A4는 더해요.
그래서 홀수차는 음수가 나오겠고요. x가 홀수차니까 짝수차만 플러스가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고 빼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더하게 되면 이 두 식을 더하게 되면 짝수차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짝수차항 2배가 되거든요. 이 두 식을 빼잖아요. 그러면 짝수차항이 없어지고 홀수차항이 2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식을 더하고 빼서 홀수차항 계수랑 짝수차항 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문제들. 뻔한 거예요. 뭐 낼 게 없어요. 다른 거는.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답이 정해져 있다. 직접 빼고 더하고 빼세요. 만약에 더했다고 쳐보세요. 더하면 여기 0되죠. 더하면 어떻게 돼? 2배의 A0, A2, A4, A10까지 가는 거니까 결론은 얘가 몇이 되는 거야? 0이라는 거야. 빼면 마이너스 64가 되겠고 2배의 홀수차항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32가 되겠죠. 곱해서 마이너스 14가. 이런 식의 이제 문제들이 출제 뻔한 거예요. 그냥 다른 거에 낼 수가 없어요. 그냥 해보면 알겠지만 몇 개만 해보면 머리가 있으면 자 정해져 있다는 거죠. 답정 너 문제예요. 자 대표 문제 2번으로 가면 이제 이렇게 결론은 항등식 문제는 결론은 둘 중에 하나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우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 뭐가 되겠죠?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 문제인데 자 여기다 별표를 쳐야 돼요. 왜 별표를 쳐야 되냐?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 우리 상현이 스마트폰과 지금 한 몸이 돼 있어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 받아 안 죽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급한 거 안 와요. 나도 안 오는데 뭐 여러분 오겠습니까? 사실 흔히 급한 거 많이 와요. 안 받아요. 공부할 때 공부하세요. 스마트폰에 이제 편해있지 마시고요. 어차피 뭐. 자, 다항식 나눗셈과 항등식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다음에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를 배우거든요. 이 세 가지가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뭐가 헷갈리냐? 열심히 발로 차고 있는데, 조금씩. 상당히. 자, 세 가지예요.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 그 다음에 앞으로 또 배우는 게 나머지 정리. 그 다음에 인수 정리인데, 이 문제를 잘 못 푸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여기다 별표 칠하는 이유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려고 해요. 나머지 정리처럼 풀려고 해요. 그래서 망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 아직 정확히 뭐 내가 물어보면 대답이 나오지 않겠죠. 뭐 나머지를 정리하는 거 이런 헛소리만 하겠죠. 맨날 물어보면 이제 뻔한 얘기들을 하겠지만 얘를 생각해서 풀어요. 그래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면 문제 옆에 이 문제는요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 문제예요. 이렇게 써있지 않아요. 써있어요? 안 써있잖아. 이 문제인지 이 문제인지 구분을 못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다가 안 풀리니까 망해서 못 푼다고 대답하는 게 거의 99.9%의 질문이에요. 가르치다 보면. 거의 두 개를 구분을 못해요. 자, 그래서 이 대표 이제 2번 문제인데 이 대표적인 문제야. 그래서 별표 칠하는 거야. 이 다항식의 나눗셈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를 구분해야 돼요. 이걸 구분해야 돼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또 티가 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일단은 대표 2번에 1번은 여기 좀 풀어줄게요. 1번은 다항식 2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미정에서 나오고 있어요. bx 나오고 있어요. 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요.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예요. 몫이 뭔가 있겠죠. 몫을 몰라요. 몫을 대충 적을게요. 몫을 qx라 적을게요. qx 다항식이에요.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1일 때 a, b를 구하시오. 그럼 당연하겠지만 자, 되게 중요한 거 배울 거야. 이제 이것만 알면 끝나. 어려운 건 못 풀어도. 자, 이 문제에서 주인공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주인공은 이 문제의 난이도는 다 누구한테 되는지 알려줄게요. 나누어지는 다항식. 왜 나누어지는 다항식일 건지를 앞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나한테 배우지 않은 친구들이 주인공을 몰라요. 얘가 왜 중요하냐? 얘가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냐?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이게 인수분해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조금 왕따를 조금 영어식으로 지금 뭐라고 표현하죠? 패싱한다고 하거든요. 지나간다, 그냥 무시한다 이런 거죠. 지금 여기서 모르는 게 누구냐면 몫을 몰라요. 왜 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몫을 구하지 않았어요. 몫을 패싱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몫하고 곱해지는 거에 뭐 만들면 되죠? 0만 되면 돼요. 이게 이 문제에서 수치대입법 푸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대입법을 할 때 일반적으로 누구를 패싱을 많이 하냐면 몫을 패싱하는데, 그때 몫을 패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나누어지는 다항식이 0이 되도록 만드는 수치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대입할 게 몇 가지가 있는 거죠? 무려? 2가지가 있어요. 근데 미지수 몇 개죠? 풀린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열린 방정식을 통해서 무조건 풀 수 있다는 거죠. 끝난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첫 번째, 제일 쉬운 문제예요. 틀리는 순간 자기 혼자 틀릴 수 있다는 거죠. 모두가 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x가 1도 대입하고 x가 마이너스 1도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쉬운 문제예요.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에 1을 대입해요. 어떻게 되죠? 2 더하기 a 더하기 b고 다 사라져요. 1 대입하면 1이에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a 빼기 b가 되겠고,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3이에요. 연방에서 a, b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끝난 거예요. 몫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어떨 때 이 나누어지는 다항식이 되게 중요한 거야. 얘가 키포인트. 자, 이런 문제는 검사 쉬워요. 그냥 풀면 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질문이 나오냐? 이게 어렵다는 게 여기가 주인공이라는 얘기야 지금. 여기가 주인공이 나누어진 다항식이. 이런 문제는 되게 쉬워요. 근데 2번에 딱 보세요. 자, 2번 문제가 문제인 거야.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연방도 안 풀어줄게요. 이런 문제가 문제가 아니야. 2번하고 1번하고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왜 문제가 달라졌을까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 문제를 봤을 때 혼자 독학하면 잘 못 보죠.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왜 이 문제와 이 문제는 이렇게 난이도 차이가 발생했을까? 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눴더니 몫은 몰랐는데 이제 qx라고 적을게요. 나머지가 x 더하기 1일 때 a랑 b를 구하고 있어요. 이 문제랑 위 문제랑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럼 왜 달라졌냐? 이게 왜 달라졌냐 이거예요. 안 써있잖아. 문제는 안 써있어요. 왜 달라졌냐? 얘는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0이 되는 거를 대입하면 되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뭐 근해 공식 써가지고 선생님 대입하겠습니다. 미친 짓이죠. 이 문제는 어려워진 거 왜냐? 수치 대입법을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얘는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수치 대입법을 쓰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 0 되는 게 뻔히 보여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문제의 난이도는 누가 결정하냐? 나누어지는 다항식이 결정하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문제의 다항식이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럼 쉬운 문제예요. 왜냐? 수치 대입법을 풀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나누어지는 다항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럼 뭐로 풀 수가 없는 거야? 수치 대입법으로 풀 수가 없어. 몫이 패싱이 안 돼요. 그때 이런 문제,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이 문제가 귀찮아지는 거야. 그러면 수치 대입법이 안 되니까 남은 게 뭐밖에 안 남죠? 계수비교법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계수비교법밖에. 그때 뭐가 중요하냐? 이 몫을 우리가 결정해 줘야 돼요. 슬프지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설명을 안 듣잖아요? 그럼 나한테 배울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게 왜 어렵고 쉬운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몇 차식이죠? 3차식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지금 이게 2차식이죠? 그럼 몫은 당연히 몇 차식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1차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2차랑 1차랑 곱해야지 몇 차가 나오니까? 3차가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얘를 몫을 정해줘야 돼. 왜냐? 몫을 정하지 않잖아? 그러면 계수비교법을 쓸 수가 없어. 전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문제가 쉬운 거야. 왜냐? 몫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럼 누구의 신경 쓰기 시작해야 돼? 몫을 신경 써야 돼. 왜냐? 계수비교법밖에 안 나오니까. 풀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이 QX를 정해줘요. 뭐라 정냐? X 더하기 C라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여기 A, B 나왔잖아. 그 다음 미지수 C를 쓴 거죠. C는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몫을 정해놓고서 여기를 뭐 해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계수비를 쓰기 위해서 전개에서 내림차순 정리를 통해서 A, B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게 1번과 2번인데 1번은 왜 저렇게 풀 수 있었냐? 2번은 왜 저렇게밖에 풀 수 없었냐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거야. 여기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해설지에 써 있지 않지만. 그래서 누가 되게 중요하다? 누가 중요하다? 나누어지는 다항식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나누어지는 다항식이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럼 문제가 쉬워져요. 근데 나누어지는 다항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럼 문제가 쉬워질까 어려워질까? 어려워지는 거야. 왜냐? 수치대입법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주인공. 얘가 주인공. 나누어지는 다항식이 주인공이야.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이다. 얘는 어쩔 수 없이 몫을 결정을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 풀기 위해서 전개에서 계수비교법을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 2차항의 계수를 보고 싶어. 그럼 2차 나오는 것만 봐요. 얘랑 곱한 거랑 얘랑 곱한 거. 2차는 cx제곱 x제곱이니까 c 플러스 1 x제곱 나와요. 3차는 안 볼게요. 그래서 c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니까 c가 뭐다? 마3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마3으로 이제 바꿉니다. 뭐 선생님 같은 경우 다 전개가 안 해요. 잘 귀찮아가지고 마3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차항에서 찾는 거예요. 1차항에서는 언제 나오냐? 이렇게 곱할 때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이렇게 x 그 다음에 여기 x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나와요. a는 마이너스 1. b는 상수항이죠. 마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b는 마이너스 2. 뭐 선생님 다 전개하진 않거든요. 빠르게 그냥 그 개수들만 빠르게 보고 테스트해서 푸는데 하여튼 뭐 이건 이제 선생님이 워낙 많이 해봤고 전개를 안 해도 여차한 개수가 보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놓고 어떻게 되죠? 전개에서 내림차순 정리를 할 수밖에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게 빨리 풀어내는 거죠. 다 안 하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계수비교법 쓰는 거 너무 어렵다. 선생님 이거는 절대로 전 못할 것 같습니다. 하는 친구들에게 권해주는 것들이 몇 개 있죠. 그래서 A, B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쓰는 게 뭐냐? 직접 나누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 뭐가 있다고요? 직접 나누는 거. 오늘 여기까지 하면 끝날 텐데 얘로 나눠요. 자, 문자가 있지만 그냥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를 뭐로 나눈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로 나눕니다. 문자가 있어도 나눠요. 이게 세 번째 방법입니다. 배우게 되는 방법이죠. 이게 빠를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최고차항만 맞춰주는 거냐? x 곱해요.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제곱 빼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x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에서 또 뺍니다. 끝났어요. 왜냐면 2차니까 1차 이하가 나오거든요. 빼면 플러스 3이 되겠죠. a 플러스 2의 x 빼면 b 더하기 3이 나옵니다. 이게 나머지인 거야. 근데 나머지가 뭔지 알잖아. 뭐라 했죠 나머지가? 나머지가 뭐라 했죠? 이게 x 플러스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얘의 개수는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a 플러스 2는 1이다. b 더하기 3도 1이다. 그럼 같은 거야. 그럼 a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다. b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 똑같이 나오죠. 직접 나눠서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런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다항식과 항등식과 나눗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됐고 아마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를 또 빠르게 복습을 할 거예요. 근데 아마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도 다 올라가 있고 하니까 웬만하면 뭐 알아서 좀 공부를 해보세요. 내가 여기서 무슨 뭐 하나씩 다 초등학교도 아니고 맨날 뭐 하나씩 뭐 안 하면 죽여버린다 맨날 이러면서 나가는 것 자체가 고등학교 때는 사실 불가능해요. 신도가 빨리 나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 다시 한번 보시고 문제를 풀어오시고 내가 항등식 너 줬냐 프린트? 안 줬어요? 항등식 프린트도 이제 줄 테니까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학의 과외물 안 풀어져 있는 것도 다 풀으세요? 안 푸세요? 다 푸세요. 내가 얘기 안 해도 제발 좀 풀어요. 지금 놀고 있잖아요. 지금 다 놀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빨리빨리 따라와줘서 빨리 복습하고 진도 좀 빨리 쫓아가게. 월수금만 좀 쫓아갑시다, 빨리. 상당히 느려요, 우리가. 자, 여기까지 했고, 이제 7시 되면 또 이동할, 잠깐